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사회적 독서활동 수필쓰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요, 교과서 44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존엄한 이유, 김원영 선생님의 글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일상의 낱말들, 어, 책에 제시되어 있는 장난감과 관련된 4편의 글입니다. 혹시 유인물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 태블릿에 있는 읽기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 두 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회적 독서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공동체를 변화하는 것이 뭐 거창한 목표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사실 공동체의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부터가 공동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같은 글을 읽고 옆에 있는 친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토의를 해보는 활동이 사회적 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했던 온책 읽기 활동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 제시된 수필 한 편과 추가로 읽기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4편의 글을 함께 읽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시행할 수행평가 수필쓰기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성찰적인 글을 쓰는 어 활동의 어떤 소스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엄한 이유를 썼던 김원영 선생님은 선천적인 골 형성 부전증으로 인해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시고 지금 이제 변호사이자 무용수로서 활동을 하시고 글쓰기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상의 낱말들이라는 수필집에 나와 있는 장난감에 대한 4편의 글, 김원영, 김소영, 이길보라, 최태규 작가님의 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영 작가님은 어린이책 집필자, 그 편집자이기도 하셨고 그 어린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길보라 작가님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코다 활동을 코다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최태규 작가님은 동물복지를 이야기하는 수의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김원영 선생님의 책에 제시되어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교과서가 제시되어 있고 여러분 그 학급의 일상의 낱말들이라고 하는 책이 한 편씩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돌려 읽고 수필 수행 평가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존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던 이 작가가 뭐 카드놀이도 하고 블록 쌓기도 하고 뭐 게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제 집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인제 좀 한여름에 물놀이를 가게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신체적으로 부자유를 갖고 계신 작가님은 인제 물놀이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야 빨리 가라. 나 좀 자야겠다." 이런 그 친구들을 배려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소파에 드러눕는데요. 음 실제로 이 중학교 2 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그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걸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가기 싫을 리가 없었다.'라는 그 속마음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아 빨리 가 임마." 하면서 그 친구를 타박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 녀석이 이런 답을 합니다. "나 피부 관리해야 돼."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남을 나를 배려한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러니까 인제 사실은 그 지금도 여러분들 뭐 피부 관리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텐데 이 당시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고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짐짓 화내는 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한나절 정도는 방에 혼자 남아도 좋다는 생각을 이제 했고, 그다음 녀석은 못 이기는 척 나가더니 잠시 뒤에 우리 집에 다시 와서 만화책 몇 권을 던져주는 어떤 배려를 보여주는 친구의 행동이 인상적이죠. 그러고는 계곡으로 먼저 간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서둘러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작가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가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는데, 그런데 인제 어떤 연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친구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친구는 뭐 "피부 관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기도 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 어 그 옆에 남아 있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친구는 그 낮잠을 자겠다며 내쫓는 내 말에 못내 아쉬운 척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인제 만화책을 가져와서 내 방에 던져 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 관리 이야기 속 그 두 아이는 "상황의 진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인제 이 의미는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두 사람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두 아이는 서로의 진실을 철저히 공유하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연기 내용을 조율하며 한 편의 무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연극적인 요소를 제시를 하고 계신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종의 그 극적인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가 실제로 가족 간에 또는 친구 간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짐짓하지 않았어도 하는 것처럼, 또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마치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제 그 연기를 하잖아요. 또 인제 이미 뭐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배려해서 조금 더 기다려 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랬을 때 인제 우리가 '아 이 친구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또는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를 알면서도 좀 이렇게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대사와 행동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하여 무대를 구축을 하는 것이죠. 어 그다음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이제 확장적인 사고, 깨달음의 어떤 장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 이유를 국제인권규범이나 헌법, 법률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규범적으로 배웠죠. 인간의 존엄성은 중요하고 인제 어떤 선천적인 권리이고,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하고, 모두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쉽사리 가지기는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가님은 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우리가 존엄한 이유를 추상적인 인권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찾아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제 이 글쓴이의 의도인데 선생님이 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쓴이 분께서 작가님께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정말 쉽게 이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어떤 존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하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왜 각자가 그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존엄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에 화답하는 상호작용, 즉 존엄을 구성하는 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일상생활 하면서 친구 관계에서 여자친구와의 어떤 어 상황에서, 아니면 이제 가족 간의 갈등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연기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존엄을 구성하는 연기에서는 그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가 상황의 진실을 공유하고, 또 그 위에서 서로가 서로의 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아이가 없는 대학 동기 앞에서 육아가 화제가 되었을 때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친구, 그다음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가족 앞에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들, 카페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소음을 내는 자폐성 장애를 지닌 아이에게 무관심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책으로 눈길을 돌리는 대학생, 이들은 모두 서로의 연기가 품고 있는 의도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연기가 품고 있는 의도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도인데요. 선생님은 요즘 이러한 연기를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들이 이제 두 돌이 좀 지났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어디 가면 뭔가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카페에 가도 뭔가 어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런 사양들이 많이 발생해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제 아이들한테 인제 "조용히 해야 돼." 할 때도 있고, 쪼끔 이렇게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아무렇지 않게 존엄을 구성하는 연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척 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와서 인제 같이 인제 인사를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귀여워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 카페에 좀 앉아 있다가 눈치를 보다가 또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 공간을 구성하는 많은 분들이 서로를 배려해 주고 좀 존중해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 보세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어떤 수행 평가를 하고 나서, 운동을 하고 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인제 그 주변의 친구들 중에 좀 성적이 좋지 않거나, 인제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좀 실수를 했거나 예상치 못하게 실망을 안게 되는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인제 주변에 잘 관찰을 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존엄을 구성하는 연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나를 배려해서 화제를 돌리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아픈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도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평범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게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저녁 식탁에 마주 앉는 것이죠. 그래서 자폐성 장애를 지닌 아이의 부모는 소란 속에서도 태연히 책을 읽는 대학생이 무관심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겠어요. 그 어떤 민폐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얼마 참지 못하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준다면 모르는 척 해줄 수도 있겠죠. 잠깐이니까.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상호작용은 상황의 진실을 공유하면서 그 존중을 강화하는데,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피운 소란을 모르는 척 해주는 익명의 대학생이 고마워서 그를 존중하고, 자신을 존중하려 애쓰는 아이 부모의 노력을 아는 대학생은 더더욱 무심한 척 책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해주는 익명의 대학생이 고마우니 자폐성 아이에게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잠깐 다른 걸 해볼까 이렇게 주의를 돌리기도 하고 눈치를 보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대학생은 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아는 대학생은 더 무심한 척 책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상호작용은 존엄을 구성하는 연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는 타인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쓴이의 결론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존엄을 어떤 구성하는 연기를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려하고 어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 타인을 존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존중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피부 관리해야 돼."라고 말할 때 그 친구는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그리고 어떤 상처받지 않게끔 인격을 존중해 주는 어떤 빛나는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극명하게 빛나는 순간은 서로가 서로의 연기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대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서로를 대우할 때 비로소 존엄이 구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존엄한 이유라는 글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경험은 어린 시절 서로를 배려했던 거짓말에 대한 그 친구와의 일화가 있었죠. 그래서 골 형성 부전증으로 인해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는 나의 상황을 제시하고, 물놀이를 가고 싶어도 나를 배려해서 거짓말을 하는 친구와의 일화, 그리고 친구를 배려해 낮잠을 자겠다며 거짓말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어떤 깨달음, 확장된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것, 그래서 존엄을 구성하는 연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서로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일상의 낱말들에 제시되어 있는 장난감과 관련된 네 편의 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타와 윌슨에 대하여라는 글은 김원영 선생님의 글인데요.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 캐스트어웨이라는 그 장난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척 롤랜드가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구조대는 오지 않고 오랜 시간을 섬에서 보내면서 이 배구공을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눈, 코, 입을 그려 놓고 윌슨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윌슨에게 말을 걸고 인제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데, 더 이상 인제 버틸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척은 구조될 기회를 코앞에서 놓치게 되고,
크게 절망하고 윌슨을 멀리 바다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러면서 곧 정신을 차리고 윌슨을 외치면서 해변가를 찾아 헤매는데 이 장면을 인제 도입을 하면서 인제 작가님은 어린 시절에 그 장난감에 대한 애착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제 레고 블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던 어린 이 작가님에게 블록은 일종의 윌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이 생각하는 장난감의 의미는 쓸모가 없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쓸모가 분명한 것에게는 마음을 주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장난을 위해 태어난 사물이야말로 윌슨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영화와 그 실제 경험을 연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 놀랜드에게 배구공이 윌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양이 사람의 얼굴처럼 어떤 그 동그란 형태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배구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제 쓸모나 용도를 가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몇 년 전부터 반려인형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인제 나타나는데,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던 작가님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에 식물이나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직 쓸모에만 초점을 맞춘 채 살아가고 있다면 특별한 용도 없이 태어난 물건을 소중히 다루던 어린 시절의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라는 반성적인 성찰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인제 어떤 그 사물이나 인간의 관계를 쓸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나요? 특히 인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더 어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꾸 정리하고 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소중하게 보관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보관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어 어찌 됐든 간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생각했던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지? 어떤 쓸모가 있지?' 그런 것보다는 일단 가지고 놀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어떤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또 인제 아이들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 아들은 인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제 침대에 뭐 원숭이, 강아지, 토끼, 뭐 팬더 여러 가지 인제 동물 인형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2 개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인형을 아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무슨 인형을 이렇게 다 쌓아 놓고 지내나. 이게 쓸모없는 것들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 음 돌이켜 보면 그 시절에는 사실 그게 제일 어 소중한 것이죠. 그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에버랜드에서 샀던 어흥이 호랑이 인형인데요. 아직도라기보다는 항상 인제 잘 때마다 품에 안고 꼭 그 어떤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이 자장자장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은 "가지고 노는 구슬이 좋지"라는 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려요. "구슬이 좋지"인데요. 김소영 작가님의 글입니다. 그 현덕의 동화에서부터 인제 시작을 했고요. 이 어떤 포도와 구슬이라고 하는 그 동화를 가지고 가지고 노는 구슬이 좋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이라는 것은 가지고 노는 것 말고 다른 쓸모는 없지만 바로 그 이유로 좋은 것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장난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장난감 할인 매장이라는 간판을 보면서 언젠가부터 장난감 가게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 보시면 뭐 작은 문구점이나 편의점 이런 데서는 장난감을 쪼끔 팔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엔 거의 마트에서 사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들이 많죠. 편의점도 좀 있고. 근데 과거와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시옷이, 치읓이, 그다음 이응이라고 하는 익명으로 제시되어 있는 어린아이들과 유희왕 카드놀이, 그다음에 액체 괴물 놀이, 그다음에 공깃돌을 가진 공기놀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공기놀이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들도 많이 인제 했던 놀이이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인제 세대 간의 놀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거는 같은 거죠.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장난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뭐든 가지고 놀아 보면 어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장난감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지속성에 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도 가지고 노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글입니다. 인제 코다인 작가님의 경험을 인제 글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코다는 인제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와의 경험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글브라 작가님의 어머니 아버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제 붕어빵 장사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특히 여름방학 때 가을방학 겨울방학 때 이럴 때 인제 같이 전국을 떠돌아다녔는데 날씨가 좋은 봄, 여름, 가을에 이 축제가 또 열렸고 그래서 인제 그 봉고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인제 축제에 가서 인제 물건을 팔고 같이 인제 놀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제 중간에 보면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농인이라 대신 전화를 하는데요. 축제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데 일정과 장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8 살짜리 아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를 통해서 이 가족사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길보라 작가님은 그 부모님의 어떤 그 통역사가 되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말들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름방학 때 인제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지금도 인제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숨 참기 이런 거. 그 터널을 끝날 때까지 숨을 쉬면 안 돼. 그럼 소원을 빌어야 돼.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야 돼. 이런 장난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그런 의사소통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어린 시절에. "보아, 강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보아는 보라이고요. 이 작가님의 그 본명은 이보라입니다. 그다음에 광희는 인제 남동생이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이길보라에서 이 길자는 어머니의 성이에요. 그래서 이길보라는 필명입니다. 그래서 "보아, 광희." 이러면서 우부부부부부부부 하면서 우리가 인제 그 손바닥으로 입을 두드리는 소리 있잖아요. "아와와와와와와." 하는 소리. 그러면은 저와 동생도 신나게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아와와와와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난은 또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저희 쌍둥이 아이들과 이제 샤워하고 나면 많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의 터널 속 놀이가 장난감으로 생각이 되었던 거죠. 굉장히 소중한 장난감이죠. 그러면 이 경험의 어떤 공유 그리고 이것을 확장과 지속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경험도 장난감으로 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도 터널을 지날 때면 입 앞에 손을 대고 소리를 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농인 부모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장난감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제 이길보라 작가님은 일본인 남편과 지금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데 시우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새로운 가족이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이 어 경험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인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과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뭐 기억해 볼 만한 그런 장난스러운 일들 아니면 소중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잘 끄집어내 보세요. 그 끄집어내 본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필쓰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글인데요. 장난감 하나에 들썩이는 기분이라는 최태규 수의사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려묘와의 경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콩수와 도동이라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반려묘의 장난감에 얽힌 경험을 하는 것은 이제 콩수의 낚싯대 장난감이에요.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낚싯대 장난감을 가지고 고양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에게 장난감 놀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더 놀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그 고양이의 리액션에 대한 일화도 잘 서술을 해 주셨고 마지막 단락 쪽을 보시면 그 경험을 고양이와의 경험을 이제 그 확장해서 반달가슴곰을 기르는 곰농장 조사의 경험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철창 안에 갇혀 있는 반달가슴곰이 사실은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고양이가 낚싯대를 가지고 놀듯이 장난을 치거나 가지고 놀 만한 것들, 일상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뭔가를 씹고 뜯고 뭐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동물의 존엄이 보장되지 않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인제 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오타가 좀 있는데 동물의 존엄이 보장되지 않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제 동물 복지와 관련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물건이나 가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 그 외에도 야생동물이나 다른 동물들, 가축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도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인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 편의 글을 읽고 우리가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짝꿍과 함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남은 시간 동안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쓸모없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이제 음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을 읽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경험이나 기억도 장난감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세 번째 글과 관련된 것이죠. "세대별 장난감과 놀이는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세대 간 소통에 어떤 영향을 줄까?" 두 번째 글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동물에게도 놀이가 필요하다면 우리 공동체는 인간이 아닌 존재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생각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 글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난감은 사람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종영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어린 시절 했었던 일상적인 놀이와 장난감들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만큼 해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을 얼마만큼 바닥까지 어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리고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사회적인 성찰을 해 보고 자기의 성찰을 해 보고 공동체의 어떤 큰 가치를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면 사회적 독서 활동이 되는 거고, 또 인제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위한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고, 아직 그 읽기 자료를 읽지 못했다면 좀 더 읽어 보시고, 그리고 그 클래스룸에 나와 있는 그 수필쓰기
평가 기준과 양식지 확인해 보시고요. 수행평가 준비를 남은 기간 동안에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